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전 투표를 가지고 지금 부정 투표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논리 비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유파가 민주당 그 종북 주사파들은 사전 투표에 올인했어요. 올인했는데 우리 자유파는 사전 투표하면 부정선거에 악용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전 투표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전 투표를 했고 또 그거를 영상을 통해서 알리면서 일종의 사전 투표 캠페인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그 후보들 전원 다 사전 투표했어요. 사전 투표 하라고 캠페인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자유파의 일각에서는 사전 투표 절대 하면 안 된다, 본 투표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사전 투표에 좌파들처럼 이 올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전 투표만 딱 투표함을 깨면 우리가 이기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다 졌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부정선거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논리 비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먼저 지방자치선거는 맞았는데 아니 그거는 일치했거든요. 2년 전에 지방자치선거는 선거구도 다 다르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때도 사전투표 있었거든요. 아니 물론 있었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들고 가면 이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대로 싸우는데 동력이 잘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보세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2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정권을 교체한 게 1960년 4.19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정말로 있었다고 하면 그 정도 목숨 걸고 싸워서 뭐 이 투쟁을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될 그 상황으로 가는데 이 사전 투표에서 다 졌으니까 이런 정황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오히려 그 자유통일당이 0표, 1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걸 우린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다 그거, 뒤집어진 거야. 그것은 저는 정확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법부에다가 선거함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 해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해놓으신 거 제가 알아요. 그거 하고 사전 투표에서 다 졌다. 이거는 뭐 뭘 갖고 사법적인 그 투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두환 정권 때 이 감옥살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살이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 그 지금 뭐 이 투쟁을 제가 건대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리 지를 게 아니라 전 국민적인 부정선거 규탄 투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조금 더 확보될 필요가 있고 사법적 절차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판단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부정선거를 하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북한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이재명을 상대로 합니까? 첫째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대. 그러니까 이게 자유파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 책임을 물어서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걸 밝혀달라는 거지. 아니 그러면 밝혀달라고 청원을 하면 그렇죠. 그건 좋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사를 해달라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그렇죠. 아니 투쟁이라고 이건 하는 무조건 게 중앙선관위죠. 중앙선관위. 하여튼 그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4.15 총선에도 부정선거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변호사 16명이 4년 동안 투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법부에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네. 선거 재판은 6개월 안에 교식하게 돼 있죠. 1심이 되도록 해 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4년 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총선이 이루어지기 한 달 전에 대법원에서 한번
기각으로 딱 끝내버렸어요. 네. 이게 도대체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야. 예. 그다음에 우리 우리 황장훈 소장님한테 예, 저는 뭐 물어볼게요. 부정선거 아니 요거 내가 한마디 물어보고 지방자치선거 있잖아요. 예. 그때는 사전 투표하고 또 그 실제 투표한 거 있죠. 예. 이것이 비율이 같았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같았는데 이번에는 왜 사전 투표에는 다 전라도 빼고는 우파가 이겼다가 왜 뒤에 사전 투표를 개봉하니까 그것도 추미애 지역은요 보면 추미애 지역 그림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거는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더블로 돼 있어요. 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전체 동네가 다 이겼어요. 저 보세요. 추미애 지역이거든요. 빨간색이잖아요. 저거 다. 근데 강일동 한 개만 이 추미애가 이겼단 말이야. 이겼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났냐? 투표한 사람 숫자보다가 개표해서 발표한 숫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자, 저는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다. 저도 정당을 해본 입장에서 그렇게 봐요. 또 원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법기관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뭐 그걸 뒤집으려고 한 판결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런 게 기본적인 한국의 속성인데요. 뭐 저나 고성국 박사님은 부정선거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좀 뭐 댓글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부정선거를 당한 사람이 네. 그 정당이 부정선거를 갖다가 말해야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2020년 총선에 보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고 가만히 남들이 있어.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정선거를 그럼 맞아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무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부정선거 한다고 돈을 수십억 걷어 가지고 제대로 된 걸 국민한테 하나도 입증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내가 봐도 많이 이상합니다. 자유통일당이 펴놓은 거는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통일당이 투표함 증거 보존을 해놓은 데를 네. 개표를 해가지고요. 물론 재개표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모금을 하더라도 개표를 해서 자유통일당이 빵표라고 놓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의심이 많은 우리 한몇 가처분은 군데를 이미 다 해놨어요. 예, 그게 까서 네. 그렇게 된 부분이 한 10군데에서 만약에 빵표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면 그게 우연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문제를 삼아서 네. 본격적으로 선거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봐요. 네. 선거를요 이렇게 며칠씩 하는 나라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만식으로 가야 그러니까 돼. 그렇게 대만식으로. 하면요 아예 투표할 때까지 한 달쯤 기간을 줘서 네. 한 달 안에 투표하라는 게 낫지요. 그럼 99%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투표하는 날이 휴일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이 제도가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게 네. 국민의 힘이 합의해가지고 정한 거지 룰을 갖다가 민주당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기하로 해서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네. 선거 때만 반짝 부정선거하다가 끝낼 게 아니라 네. 다음에 고쳐야 될 제도를 네. 이 아스팔트 진영에서 뭐뭐다라고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계속해 가서 법을 고치도록 해야 되겠죠. 네. 저기 자,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네. 제 그 위로 말씀은- 띄워줘봐. 위로 제 띄워줘봐. 말씀은 뭐냐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방송실 요 위로 띄워줘봐. 네, 자유통일당은 지금 전 지역에서 자유통일당 표가 하나도 안 나왔다. 안 나온 지역이 있다. 방표 공표. 제목이 예, 그런데 이런 세 곳. 실제로 전수조사 해보니까 안 그렇다. 그거 제가 그렇죠. 충분히 그 부정선거 주장을 할 만하다고 제가 네. 인정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네. 더 많은 사람들은 네. 어떻게 지역에서 다 이겼는데 이 사전투표에서 다 질 수 있냐. 이거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의 캠페인 책임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어요. 뭔 말인지 사전투표에 올인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 아니, 그건 그러니까 다 예. 그것만 가지고 부정투표라고 좋아요. 얘기를 하면 대중적 설득력이 그렇죠, 떨어진다는 그렇죠. 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은 맞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까지 한 거니까. 그래,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라고 고성구 박사님이나 황 소장님이 부정투표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제일 확실한 게 뭐냐 하면은 투표하러 들어간 숫자보다가 나중에 투표 결과 개봉한 표가 더 많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고 미국이요 티톡을 금지했지. 금지하는 법안을 지금 냈죠. 금지. 중국의 회사 예. 티톡이요.
네, 금지했습니다. 이게 결국 먼저 번에 이제 부정선거 의심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까지도 중국과 북한이 조작을 한다 하는 의심 때문에 티톡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회사가 남의 나라 회사가 와서 그걸 니들이 강제로 팔어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미 벌써 여기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고 이런 상태인데 물론 이제 대책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 전 유럽이 다 동의했어요. 대만이 하는 걸 보고 그날 수개표 그 현장에서 투표 시간 딱 끝난 뒤에 땡 하고 거기에 안에 줄 서 있는 사람 투표 끝난 뒤에 바로 까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대만처럼 바로 현재 바로 정작 써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답이라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유럽이고 뭐고 다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선관위도 다음 선거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괜히 의심받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선관위가. 근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말 들어봐요. 내가 윤석열한테 사기당한 게 아니고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서 들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부정투표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중앙선관위가 헌법 단독기관이라고 그 단독기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토요일 날 강화문에서 4.19, 5.16 혁명의 정신으로 우리는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부정선거뿐이 아닙니다. 192석이요. 이거는요.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답이 한번 보여줘봐.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이 위원이에요. 위원. 연방제 통일로 간다. 이게 6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의 위원이라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3대 대통령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정강정책이야.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위헌이라고. 근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정당 정강정책은 더 한심스러워요. 거기는 이승만 박정희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참 말씀. 아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결국 만들어낸 최종 결과가 위기가 수백 번 왔지만 우리나라 건국사에서 대표적인 위기가 뭐냐? 45년, 48년에서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 그게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이겨가지고 건국이 되었고 두 번째 위기는 4.19가 일어나서 이승만이 하야했을 때 장면 정부, 우리 정치학 박사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1년도 못했죠. 장면 정부. 네. 그때 개판이 됐잖아요. 나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거든. 1학년 때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저 반별로 모아가지고 데모를 시키는 거야. 이승만 물러가라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그건 정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장면 정부는.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딱 나와가지고 5.16 군사혁명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늘 강화문에서 주장하기를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다. 근데 박정희 때 깜방 갔었죠. 전두환 때 갔습니다. 전두환 때. 박정희 때는 깜방까지는 안 가고 네. 파출소를 들락거렸고요.